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테슬라를 9월 29일 날 추석 연휴 전날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딱 한 12일 정도 이 차를 타게 된 것 같아요. 한 거의 2주 정도 이 차를 탔는데 기존에 이제 BMW랑 이제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영상을 올렸고, 그때 당시보다 차량을 좀 더 탔죠. 제가 지금 몇 킬로를 탔냐면 지금 한 1300km 정도를 차량을 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동차가 신기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장거리 주행에 대한 피로도가 적어서 그런지 운행거리는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고한 시기에 비해. 물론 당연히 제가 이제 신차니까 더 막 많이 타고 싶고 영상도 찍고 싶고 하니까 많이 이 영상을 찍긴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생각보다 차량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1000km 정도 탔을 때 이 주행에 대한,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저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총평은 별점 5점 중에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의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충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이 충전이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의 차이, 주행 어떤 습관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충전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제 보통 왔다 갔다 하는 위치가 강남 또는 저희 집 영등포 쪽 주변이기 때문에, 강남 주변에는 슈퍼차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는 여의도가 있고요. 이렇게 슈퍼차저가 위치한 곳이라면 이 테슬라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가깝기 때문에 급하면 가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충전해도 금방 이제 주행거리는 충분히 차니까 괜찮고, 물론 주차비를 내긴 합니다. 엔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1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7,000원을 냈고, IFC몰 같은 경우는 기본 30분이 무료인데 그 이후 15분부터인가는 1,000원씩인가 추가됩니다. 그래도 10,000원 이내면 한 완충을 할 수 있어요. 10,000원 이내면 한 90%까지 충전을 충분히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한 300에서 400km를 기름값으로 계산했을 때는 5, 6만원 정도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10,000원 이내면은 충분히 충전을 하고 그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 전체 차량가를 생각하면은 동종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아반떼라든지 조금 더 저렴하고 이제 합리적인 자동차에 비하면 정말 오래 타야죠. 한 10년 가까이는 타야 더 경제적인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말하기에는 되게 이르죠. 제가 2주밖에 안 탔고, 이 자동차가 사실은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생긴다 하면은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연기관도 똑같죠. 내연기관은 어떤 그 기계 부품이나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다 장단점은 있는 자동차인데,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실한 이유는 이 가속력과 그 다음에 이런 토크감 플러스 이런 전자장비에 대한 보조장치의 이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숙성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전기자동차니까 정말 조용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동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있으니까 좀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거 다 엄청나게 문제되거나 그런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전기차에 한번 적응이 되면, 전기차에 한번 익숙해지면 당연히 조금 불편한 소음으로는 느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는 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상황에 있어서 충전 여건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충전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불편하신 분들은
되게 안 좋은 차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더 많은 주유소에서 빨리 충전을 하거나 금방금방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기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자동차는 되게 어려운 차일 수도 있죠. 왜냐면 업데이트도 계속 해줘야 되고, 심지어 뭐 그뿐만 아니라 출고하고 나서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히 말하면 틴팅, 그 블랙박스. 근데 뭐 조금만 찾아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젊은 저도 이게 되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사실 조금 좀 더 나이가 있는 어른들은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거를 그냥 한 곳에서 다 신차 패키지를 해주는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적응하기 힘든 분들은 이 자동차가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 자체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불친절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가로 해야 되는 게 꽤 많이 있는 거죠. 혼자서 이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고 이제 얼리 어댑터인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의 시대가 곧 왔다, 내년에 더 많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난다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 사실은 테슬라보다는 그런 편의성은 확실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런 블랙박스나 틴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서 전달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더 나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충전 인프라만 더 확실하게 구축이 되면 현대 자동차나 이제 다른 여타 브랜드에 있는 전기차도 꽤 괜찮은 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코나 일렉트로닉 전기차가 계속 불이 나는 사고가 터지고 있죠. 근데 잠시 후 동작대로 방면입니다. 그게 정말 리스크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충전 중에 자동차에 불이 난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BMW가 운행 중에 불이 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꼭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차를 못 타죠. 불안해서 탈 수가 없죠. 충전하다가 불이 난다고 하면. 네, 테슬라 또한 아직도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결함들을 해결해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슈가 아예 없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이 자동차가 100%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제 상황과 제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땐 정말 좋은 차임은 확실합니다. 네, 제가 차량을 더 타면서 혹시 조금 더 이 자동차에 대한 불편한 점도 당연히 얘기를 드릴 거고, 훨씬 더 좋아지는 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로 인해서 저의 어떤 운전에 대한 습관들 여러 가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기차에 대한 저의 생각들, 산업의 변화들도 당연히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테슬라 이 자동차를 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자동차 얘기만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